네, 안녕하십니까. 놀자 선생입니다. 50대 중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다 이제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. 하지만 저희 인생이 아직도 길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? 40년, 50년,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오랫동안 더 이렇게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는데,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제 새로운 재취업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갖거나 그런 일들을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. 오늘은 그 전에 큰 회사에서 어떤 호텔과 관련된 호텔 기획을 하시고 호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또뭐 친구분과 또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대리운전까지 하셨던, 하지만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를 엿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잡으셔서 지금은 제주도 스기포에 있는 스위트 메이 호텔의 총 지배인으로 화려하게 컴백하신 우리 고현일님을 모시고, 이 현일님께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좀 겪으셨는지, 또 어떻게 재취업에 성공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현일 씨 먼저 인사드리고요.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소개해 주신 대로 서귀포에 있는 스위트 메이 호텔 총 지배인 고현일이라고 합니다. 예, 그 호텔은 지금 총 지배인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건가요? 제가 작년에 왔으니까 6개월 조금 넘었네요. 길지는 않네요, 그죠? 네네. 예. 그럼 총 지배인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좀 하셨었나요? 제가 처음에는 그 호텔 쪽 이제 예전에 율산이라고도 했고 중간에 서울 종합터미널 주식회사라고 했었고 지금 이제 센트럴 시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. 반포동에 있는 센트럴 시티에서 그 호텔 기획 팀장을 했었습니다. 당시에 그 JW 메리엇, 그 당시 우리나라 메리엇이 처음 들어올 때 그 계약서 조인할 때 그 계약서 검토도 했었고, 호텔에 도면 그리는 과정에서 이제 도면에 대한 것들, 뭐 동선 체크라든가, 그리고 향후에 들어갈 식음업장, 푸드 베버리지에서 F&B 업장이라고 하는데 식음업장에 대한 기본 구상, 그리고 호텔 룸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느냐에 대한 것들, 파트너인 메리엇 쪽하고 협력하고요. 또 저희 그 건설사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중간 과정을 같이 코디네이션을 했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. 대리기사까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대리기사까지 하셨다는데, 대리기사를 어떻게 하시게 되셨으며, 또 그때 하셨을 때 뭐 특별하게 경험하셨던 거, 또 뭐 그때 대리기사를 하시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. 대리기사를 하게 된 건 뭐 의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. 제가 거제도에서 그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웰리브라고 하는 쪽에서 호텔 그 에드미럴 호텔이라는 호텔하고 그 웰리브 투어라는 그 여행사를 두 개를 관장하는 부서장을 했었어요. 당시에 그 한창 일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한번 쓰러졌었습니다. 쓰러져서 그게 좀 희귀한 질환이었는데, 그런 질환 때문에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주말 부부였었다가 이 주말 부부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,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사직을 하게 됐고요. 마침 그 시점쯤 해서 필리핀 쪽에 카지노 호텔 하는 사업 쪽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그쪽 대표직을 맡아볼 의향이 있느냐 해서, 그 와이프가 좀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좋아지는 그런 질환이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, 그 프로젝트가 5개월 만에 바로 종료가 됐어요. 이제 흔히 말하는 깨졌다고 하죠. 프로젝트가 깨지면서 그리고 갑자기 뭐 다른 준비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실직을 하게 된 거죠. 처음에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가 한 2달 정도 쉬고 있으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딱히 그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. 여러 군데 좀 어플라이도 해봤었고, 근데 이렇게 쉬고만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우연히 이제 인터넷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대리기사에 대한 그 기사들이 떴더라고요. 그래서 대리기사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어렵게 전화를 해가지고,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가서 적성 테스트 하고 바로 이제 응시를 하게 됐고요.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대리기사라고 하면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대리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막 높게 평가해주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. 근데 그 전에 뭐 그 큰 기업들에서 호텔 기획이라고 하는 그런 일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기획도 하시고 뭐 비즈니스도 하셨던 분이 대리기사라고 하는 거를 선뜻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, 그때 어떤 심정이셨나요? 뭐 개인적으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. 그 당시에 또 뭐라도 하지 않으면
이게 집에만 이렇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.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간에 일단 저를 믿고 저를 호출을 하신 분들 혹은 이제 제가 그 코를 잡는다거나 이제 코를 잡아서 가신 분들은 제 고객이고 제가 고객한테 진심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면 고객도 그걸 언젠가 알아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대리기사들이 저녁 때 나가서 새벽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도 뭐 새로 또 배운다. 이번에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에 또 내가 새로운 인생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모든 그 손님들에게 그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운행을 했었습니다. 근데 물론 운전을 하실 수는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이게 대리기사가 되면 또뭐 길도 잘 알아야 되거나 뭐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요구되는 어떤 자질들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.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대리기사 하시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나요?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술 취하신 그 차주께서 뭐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하시거나 뭐 그런 적은 또 없었었나요? 처음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. 제가 그 서울에 50년 넘게 살면서도 서울에 대한 지리를 잘 모르기도 하고 대리기사가 되면 비단 서울뿐만 아니고 서울 근교 외곽 지역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거의 몰랐었죠. 뭐 어느 동네에 뭐 인천이 어디 있다, 뭐 수원이 어디 있다 정도 간만 알지 수원의 어느 동까지 가야 된다, 뭐 인천의 어느 동까지 가야 된다는 정확한 내용은 몰랐었는데 요새 보면은 그 지도 앱이 잘 돼 있어서 그걸 눌러놓으면 그 집 앞까지 번지수까지 딱 앞에 가게 돼 있더라고요. 최적의 경로 찾아서.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했었고요. 처음에는 그 몰라서 많이 헤맸던 게 그 저도 모르게 좀 먼 거리에 있는 콜, 소위 이제 콜을 잡는다고 하는데 콜을 잡아서 한 2, 3km 되는 지역을 잡아놓고 늦을까 봐 이제 택시를 타고 왔어요. 처음에는 기사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나갈 정도로 또 흔히 그 기사들이 얘기하는 오지란 곳이 있습니다. 탈출하기 어려운 곳. 탈출. 예.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곳도 갔다가 뭐 나올 교통수단이 없고 모르니까 이제 한 5시간 정도 새벽에 걸어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. 아, 그 대리기사로 해서 그분 그 술 드신 분 그분의 집까지 갔다가 그분이 네, 자는 집이 너무 이제 오지거나 이러면 뭐 거기서부터 그냥 걸어오시는 거예요? 네네, 다른 방법이 없이? 차가 다 끊어져서 끊어지면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이었을 때는 잘 몰랐죠. 어떻게 이제 그 탈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모르고 나중에 이제 대리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방법을 몰랐었죠 처음에는. 그 제도 얼핏 듣기로는 이게 막 봉고 같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. 봉고가 쭉 네네. 돌아다니면서 대리기사분들 이렇게 그 싣고 이렇게 다시 또 컴백하고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. 네, 그것도 처음에는 아예 몰라서. 막 젊은 친구들이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건 없었었나요? 그래서 저는 한 8개월, 7개월, 8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런 적은 다행히 없었고요. 그 처음에 가면서 제가 복장은 좀 단정하게 갔었고 그것도 대 고객 서비스니까 단정한 복장으로 운행을 하면서 이제 다니면 그렇게 하대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로 상호 작용인 것 같습니다. 일부 기사님들은 예전에 보니까 슬리퍼를 신거나 반바지를 입거나 하시는 분도 또 다른 직업이 있으면 2차, 3차로 중간중간 시간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잠깐 아르바이트 하시는 식으로 하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복장을 뭐 최대한 단정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. 그 주로 이제 대리기사가 되면 이제 밤에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밤늦게까지 뭐 거의 새벽까지도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낮밤 일이 약간 바뀌지 않나요? 그러면 낮에는 좀 주무셔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. 네, 낮에는 조금 자는데 제가 그 잠을 많이를 못 자서 잠깐 수면을 취하면 한 3-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또 활동하다가 오후에는 한 3시, 2시나 3시쯤 나가서 뭐 어디로 갈까 이제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처음 스타트는 이제 콜이 잘 나온다고 하는 지역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. 대리기사 할 때 실례지만 수입은 뭐 좀 되던가요? 어떻던가요? 처음에는 오히려 그 나가는 병이 더 많았었는데 거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패턴이 조금 보이더라고요. 어떤 패턴이냐면 처음에 나갈 때 최대한 멀리 가는 거고요.
멀리 가서 중간 경유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집 가까운 쪽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조금 익히게 되니까 그걸 한 번은 북쪽으로도 가보고 한 번은 서쪽으로도 가보고 동쪽으로도 가보고 남쪽으로도 가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괜찮은 루트를 이제 찾는 거죠. 대리 기사로 가면 저는 쉽게 그냥 콜 받으면 아무데나 다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신 거네요. 어떻게 보면 기획을 대리 기사도 기획의 어떤 그런 그렇 능력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무작위로 아무 데나 간다고 하면 이제 돌아올 거리나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. 최종 하차지에서 귀가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초저녁에는 최대한 멀리 나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근데 그 멀리 나가서도 소위 콜이 잘 안 뜨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콜을 받을 때까지 상당히 그 시간이 소요가 돼서 최대한 멀리 가면서 그 근처에 콜이 많은 소위 그 번화가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가기가 용이한 곳을 찾아야 되죠. 그런 패턴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는 하루 15만 원 돌파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한 1년, 2년 지나지 않으면 15만 원 돌파가 쉽지는 않다 했었는데 그런 패턴들이 조금 익으니까 15만 원 이상 해서 23만 원, 24만 원 정도까지도 매출이 오르더라고요. 하루에요? 네네. 그럼 거기서 매출 올린 거에서 일부를 회사와 나눠먹게 되는 예, 건가요? 회사에서 20% 정도가 20% 정도 되고요. 또 제가 쓰는 차비들이 있고 또 복귀하기 위한 또 차비들이 있고 그런 편이죠. 그렇군요.